고등학교가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극찬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못하는 지자체를 차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천과 전남을 치켜 세우면서도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과 광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17톤 화물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3명은 모두 외국인들이었는데 운전자는 불법 체류 신분에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 2018년 이후 해외 작가들의 참여가 점차 늘면서 수목과 국제란 단어 사이에 묻어났던 어색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2개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e스포츠 학교 운동부를 창단했습니다. e스포츠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명실상부 스포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을 찾아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못하는 지자체를 차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순천과 전남을 치켜 세우면서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과 광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돼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한 정원 박람회를 극찬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못하는 지자체를 차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과 순천을 추켜 세우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빚은 전북과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을 빚는 광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여당과 정부는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순천을 호남의 지지 거점으로 삼아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남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경제 발전이다. 요즘 저희 국민의힘에 굳게 닫혔던 호남 민심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4.9%, 8조 6천억이라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정부가 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고 특히 호남의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어떤 다소간의 파행이 전라남도 내지는 호남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순천을 찾은 김기현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각을 세운 이준석계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가져 총선 외연 확장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합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광주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공군, 북한군과 함께한 정율성의 역사공원을 건립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이런 임무를 추념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진정한 광주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도 정율성 역사공원의 명칭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관부회의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김영삼 정부로 이어져 온 사업이라며 사업 중단 요구는 광주시정과 지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부정하라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광주를 왜곡시키는 관제 데모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며 보훈단체의 광주시청 앞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등 호남의 주요 예산과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지역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어 지역 의원들은 정일성 역사공원에 대해서도 이념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호남 예산 삭감과 홀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480억 원 넘게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예산을 30%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미래차를 포함해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내년 예산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5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예산은 170억 원으로 한 단지당 30억 원 수준이며 인재 양성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교육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 사업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정부 반대에 부딪힌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영석 의원은 역사공원이 정율성의 공산당 전력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율성의 공산당 전력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 알고 단순하게 정율성이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정율성의 음악성을 고찰하는 목적인 것이죠. 정부와 여당이 예산과 이념으로 호남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심의를 통해 호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불거진 전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일대는 9월 초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액 횡령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의 과도한 구매 수수료 지불 등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하남 산업단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17톤 화물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3명은 모두 외국인들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운전자는 불법 체류 신분에다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임경섭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문 사이에 장비를 넣고 틈을 벌립니다. 여러 번 움직이더니 문 한쪽을 잡고 뜯어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17톤 화물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운전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같은 국적의 동승자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면허도 없이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미뤄 음주 여부와 마약 투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가세 의뢰할 거예요. 사망원이 이제 물론 과속으로 추정되는데 음주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 모두 숨질 정도로 사고를 키운 데는 하남 산단 왕복 6차로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 차량들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영암 대불산단 물류 하차장에서 2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영암군 대불 국가산업단지의 한 물류 하차장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지게차를 운행하던 50대 운전자가 20대 작업자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지게차에 실린 컨테이너 때문에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 2018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 점차 해외 작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목과 국제라는 단어 사이에 묻어나던 어색함도 사라지고 있는데요. 해외 작가들의 레지던시 작품을 고익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해외 작가 23명이 보름 가까이 남도에 머물면서 담아낸 레지던시 작품들이 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선을 보였습니다. 전시관 바닥에 입체적으로 표현된 88마리의 물고기떼, 필리핀 작가가 목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럭과 행운의 숫자 8을 소재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천장에 용수철처럼 매달려 있는 종이 조각들, 태국 작가가 해파리를 형상화한 작품에 먹물을 묻혀 손이 가는 대로 화선지에 그려 바닷속을 묘사했습니다. Sumuk is very long time country, and I will keep the layer from the very long time, and that sculpture will hang installation with my painting. 부둣가에서 배에 오를 때 쓰는 발판이 수목 작품으로 재해석되고 여백을 활용한 흑인 미녀는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오홀의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소하지만 진지한 접근으로 독창적인 창작의 세계를 열어가는 해외 작가들의 열정은 국내 수목 화가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는 또 새로운 어떤 사용이나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지난 2차례의 행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며 역량을 키워온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수목의 독특한 매력에 반한 해외 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글로벌 전시 행사로 도약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e스포츠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명실상부 스포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는데요. 광주 지역 2개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e스포츠 학교 운동부를 창단해 체계적인 e스포츠 인재 육성에 돌입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온라인 게임에 빠진 학생들을 게임 중독이라고 걱정했던 과거와 달리 e스포츠는 말 그대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들이 앞다퉈 e스포츠 학과를 개설할 정도로 유망한 진로로 인식됐고 다음 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광주 지역 고등학교 2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e스포츠 운동부를 창단했습니다. 광주공고와 광주자연과학고가 e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학생들 가운데 선수를 선발해 정식으로 운동부를 만든 겁니다. 주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정말로 믿기도 하고 이제 이게 학창 시절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서 팀 창단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산업 쪽으로 진로를 정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e스포츠부 창단을 승인했습니다. 선수 육성뿐 아니라 학생들이 e스포츠 분야로 진학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우리 엘리트 체육의 운동선수처럼 이 아이들이 많은 대회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실업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이제 진로 개척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e스포츠 학교 운동부가 광주에서 창단되면서 광주 지역 학생들은 스포츠이자 유망 산업으로 자리 잡은 e스포츠를 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광주 화정중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165개 학교, 중고등학생 8만 6천 명에게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전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 순천에서 출발해 서울 수서에 도착하는 전라선 SRT가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전라선 SRT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오전 6시 46분에 출발해 수서역에 9시 56분에 도착하는 등 하루 2회 왕복 총 4회 운행됩니다. 이로써 전라선 고속열차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 도착하는 KTX 32회를 포함해 매일 36회 운행합니다. 담양군이 순창군과 업무 협약을 하고 담양호와 연결된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의 차수벽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담양호는 지난 1976년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에 물이 유입되도록 축조됐으나 2010년 가뭄 피해를 입은 순창군 주민들에 의해 2m의 콘크리트 차수벽이 설치됐습니다. 담양군은 이번 차수벽 철거를 통해 저수율이 20% 상승하는 등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가 광주의 고향사랑 기부금 3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최순모 전국 호남향후회 총회장 등 호남향후 30여 명이 광주시청을 찾아 회원들의 뜻으로 모은 고향사랑 기부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국 호남향후회 총연합회의 감사패를 증정하며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마련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에 따른 과학소통토론회가 목포 샹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션익 해양환경연구소 정경태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 삼중수소는 4, 5년 뒤부터 우리 해역에 유입돼 10년 후에는 1000분의 1 베크렐 수준으로 예측돼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오염수 방류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이병권 교수도 해양생물들은 해수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능에 적응하고 생존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